들어와. 90년도쯤에 겪었었던 일. 이 이야기는 제가 초딩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살았던 집은 전형적인 한옥주택으로 재래식 화장실과 다락방 그리고 난방을 관리하는 보일러실 등이 따로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개를 키웠었는데 거의 잡종견이었지만 참 많은 정이 들었었죠. 시골 오일장에서 사온 그 똥개를 그 개가 다시 새끼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키웠었습니다. 그런대로 정원이 널찍했고 또 잔디도 파릇파릇 꽤 괜찮은 그런 집이었더랬죠. 그때쯤 우리 발바리가 낳은 한 1년여 정도 된 귀여운 강아지 포미. 그 포미는 우리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아주 귀여운 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오고 또 장마철이 되어 비 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하루는 천둥도 좀 심하게 치고 비도 좀 많이 내리는 것 같아서 밖에 있는 개가 걱정이 되어 이놈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혹시 밖으로 뛰쳐나갔나 했지만 대문은 굳게 잠겨 있어서 그럴 리는 없고 그래서 정원의 나무 사이 구석구석을 찾다가 혹시라도 화장실에 빠졌나 해서 화장실도 가보았는데 없었습니다. 그렇게 찾다가 마지막 남은 곳이 지하실. 사실 제가 그 집에 몇 년 살면서 그곳에 드나든 것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는데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도 싫었거니와 왠지 벌건 대낮에도 빛이 드나들질 않아서 그 칠흑같이 어두웠던 음산하고 그 기분 나쁜 그곳이 아주 싫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게도 기르던 개들도 저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이곳 근처에만 오게 되면 뒷걸음질을 치는 바로 그런 곳이었죠. 게다가 그때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저는 도저히 그곳에 혼자 내려갈 용기가 나질 않아 일단 집으로 다시 들어와 엄마에게 개가 없어졌다고 말을 한 후 그렇게 엄마를 데리고 다시 나왔습니다. 엄마는 제가 찾아본 곳을 다시 둘러보셨고 그때 전 지하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지하실로 내려가 보니 전구도 나가 있었고 정말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군요. 그렇게 그냥 문전에서 캄캄한 그곳을 대충 둘러보고는 에이, 설마 여기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곤 다시 후다닥 나가려는 찰나 바로 그때 으르릉 하는 개의 소리가 나더군요. 그래서 다시 주의 깊게 살펴보니 보일러 밑에 우리 개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해서 제가 포미야 하는데 그저 으르릉 거리기만 할 뿐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엄마, 개가 이상해. 그렇게 어머니를 부른 후 저는 팔을 뻗어서 꺼내려는데 깨갱 하더니 개가 자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똥과 오줌도 지리는 것 같고 참 처음엔 쥐약 같은 걸 먹으나 했습니다. 이전에 키우던 녀석 하나가 그렇게 갔었거든요. 저희 소리에 바로 엄마가 달려오셨고 엄마가 개 다리를 확 끌어서 일단 빼내긴 빼냈는데 그때 포미의 눈깔이 확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그 광경에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잡아 빼놓으니까 다시 기어들어가고 또 빼놓으면 다시 기어들어가고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그때 엄마가 한참 생각을 하시더군요. 전 처음 보는 그런 광경에 너무나 겁이 나서 일단은 계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엄마께선 그때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는데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슨 방언 같은 거를 하실 줄을 알고 있었죠. 샬라샬라 영어도 아니고 좀 듣기 거북한 그런 말이었는데
어머니는 바로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더군요. 그 방언이란 건 처음 기도할 때는 안 나오다가 기도가 한창 무르익으면 그때 터져나오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 요상한 말들이 내뿜어지는데 그때 걔가 벌떡 일어서더니 갑자기 짖더군요. 직간에 뭐가 보이는지 그렇게 허공에다 대고 아주 처절하게 지서대기 시작했습니다. 어휴, 그 광경에 그때 저의 등줄기에는 소름이 쫙 흘렀죠. 신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한 30분 계속 이어졌는데 이쯤 했으면 됐나 싶어 어머니께선 그렇게 기도를 멈추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개가 다시 허연 눈가를 뒤집더니 다시금 자지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에 어머니께선 저 불쌍한 것 어떡하니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다가 저를 데리고 일단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곳에 포미는 왜 들어가 있던 건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웃집 아주머니와 저희 어머니의 대화는 이런 말들이었는데 그건 각 가정마다 갖가지 귀신들이 기승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눌려있던 귀신이 강압이나 혹은 종교적인 힘에 의해 강제로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는 꼭 사람이나 그 집에서 키우는 가축 등에게 해를 끼치고 나간다. 뭐 그런 대화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어렸던 전 그 어린 마음에 참 많이 놀랐었고 그저 막연히 귀신이나 혹은 얘기로만 듣던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처음 접하게 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포미는 계속해서 울부짖고 날뛰며 집 주변을 뱅뱅 돌다가 다음날 끝내 차갑게 굳어있더군요. 말 못하는 불쌍한 우리 강아지 포미는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 이상한 일을 몇 번 겪게 되었는데 벽에 걸린 액자에 수십 명의 사람 잔상이 비껴가는 그런 현상이라든지 혹은 저랑 잘 어울려 놀던 바로 옆집 살던 아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게 된 일도 있었고요. 우리 집에 놀러온 멀쩡하던 동네 아이가 까르륵 대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마는 등등. 사실 그 집에 살면서 전 가위도 엄청 많이 눌렸었습니다. 그렇게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그 집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불쌍한 포미야, 잘 가라.